Nice indeed. 자, 룰루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빗돌은 뭐 전화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전화 위복이 됐으면 좋겠네. 뭐야 그런 게 재밌는데? 좋아. 재밌잖아요. 네. 왔네. 좋아. 야, 저런 센스를 배워야 되는데요. 뭘 배워? 이런 거 왜 배워? 오늘 그 류현진 12승. 아, 축하드립니다. 아, 류현진 12승. 진짜 요즘에 사실 뭐 암담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만 또 여전히 이럴 때마다 또 스포츠 스타들이 저를 또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지성형 결혼 축하해요. 앱으로 왔더라. 네, 역시. 아이브로 왔어요? 아. 아이브란 친구니까. 잡혀가지고. 태베즈 왔어요 혹시? 안 왔어요. 히딩크 에브라가 와가지고 이제 또 축하해주고 앱으로 왔어. 잘해주고 또 류현진 선수가. 류현진이 와 지금 사실 류현진이 LA 다저스의 3선발인데 웬만한 팀 좀 하위권 팀 가면 무조건 1선발이에요 류현진이. 그렇죠. 메이저 최고 기록이 몇 승이에요? 아시아 최고 기록. 아시아는 너무 나갔나? 19승. 왕치앤미. 중국인이에요? 아니 대만. 대만? 양키스에 있을 때. 최다승은 박찬호 아닌가? 아니 왕치앤미 19승. 아니 그러니까 그 통산 최다승. 통산 최다승은 박찬호가 노무를 깼죠. 박찬호가 최다승을 갖고 있고. 19. 그러니까 박찬호도 사실은 동양인 이런 거 타이틀 빼도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수준급 투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수준급 투수라고 해도 돼요 실제로. 그럼 류현진이 지금 19를 깰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저 잘 모르니까. 지금은 지금 힘들죠. 아니지. 아니요. 지금 숫자상으로 이제 이번 시즌에 지금 12승을 했고 남은 경기가 LA 다저스가 한 60경기 남았어요. 그러면은 한 10번 등판할 수, 10번에서 11번 정도 등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성은 있죠. 그 힘든 수치라니까요. 10번 중에.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 네. 힘들긴 한데 가능성은 충분한 거지. 다 이기면 20승도 돼요. 높네요, 가능성 그 정도면은. 강화보다는 높잖아요. 아니 그런 거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한국이 이제 벨기에전을 앞두고 16강 경우에 좀 따지는 것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렇지. 이제 쉬운 건 아니지. 쉬운 건 아닌데 불가능은 아니다 요 정도로 그러면. 유현진이 나오면 다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유현진이 항상 뭐 잘하니까 약간 느낌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정도로. 거기다가 다저스가 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타선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뭐 일단은 18승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18승 정도는 박찬호의 기록인 18승 6승 남은 거네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고 잘하면은 뭐 19승까지도 될 수도 있지 잘하는구나. 않을까. 잘해요. 유현진 진짜 현진이 많이 컸어. 오늘 그 커쇼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제 슬라이더를 가르쳐 줬는데 한 3게임 만에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내. 자기가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배울 차례다. 류현진 나한테 체인지업을 가르쳐 줄 차례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로. 윈윈하네요. 그렇죠. 이제 잘하는 영건들끼리 서로 좋은 시너지가 이제 나고 있는. 근데 어쨌든 그런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잘 되는 팀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다저스는 선발 5명이 다 했어요. 다저스는 거기다가 뭐 타선도 고든이라는 타자가 있는데 얘는 야구 선수지 육상 선수지 모르죠. 엄청 빨라. 디고든이요? 오늘도 나다웃 2개로 점수 냈어요. 뭐야? 그 야구에서 좀 어려운 룰 중에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이라는 게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아웃이 아니다.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에서 만약에 던졌는데 헛스윙을 해서 삼진이잖아. 근데 포수가 공을 뒤로 흘렸어요.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아웃이지만 나다웃이라는 걸로 1루로 뛰면은 세이브 돼요. 그거가 2번 연속 나왔는데 그때 3루에 있던 애가 들어와가지고 홈런 해가지고 고든이 1점을 더 내줬어. 발로. 엄청 빨라. 그건 엄청 빠른 거네 진짜. 홈으로 들어온 거면은. 엄청 빠르고 거기다가 나는 와 다저스의 마무리 젠슨이라는 애가 있는데 공이 젠슨 공이 젠슨이 두산에 있으면 아이 그거는 두산 통째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혼자 해야 돼. 나머지 사회인 야구로. 젠슨 진짜. 메시, FC.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젠슨 공이 약간 느낌이 뭐냐면 전성기 때 임창용이나 뭐 조계현 뭐 요런 뱀직구 꿈틀꿈틀대 공이 직구인데? 직구인데 꿈틀꿈틀대 막 이렇게 그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축구에서는 무회전 킥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물론 임창용이나 조계현보다 훨씬 더 빠른 공을 갖고 훨씬 더 좋은 공을 갖고 있지만 전성기 때 그런 직구를 조계현이나 임창용은 보여줬었잖아. 속도는 그것만큼은 안 되지만. 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공이 무브먼트가 있어요. 네. 공이 가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휘어요. 그러니까 직구라는 말이 일본에서 나온 야구 영화인데 직구는 그냥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잖아. 네. 영어로는 그냥 페스트볼이에요. 그렇죠. 빠르게 그냥 빠른 공. 어떻게든 빠르게 던지는 건데 그게 회전이 들어가니까 엄청 빠르면은 이게 공이 좋은 선수들은 움직여. 그러니까 직구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패스트볼. 빠른 볼. 뭐 용어로 따지면 뭐 테일링 패스트볼이 좀 가깝긴 한데요. 굳이 따지자면 테일링 패스트볼이라는 표현을 쓰긴 한데 그것만으로도 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데 한 155km, 156km 날아가는데 공이 막 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거 한번 좀 보고 싶다. 야구 메이저리그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볼 수 있는. 카메라 각도가 요즘 좋아갖고 치면 나오잖아. 치면 나와. 뱀 짚고 이런 거 치면은 치면 나오지. 네. 슬로우 안 비디오에서 쳐봐서. 나오는 것도. 치면은 뭐 유튜브 이런 데 되게 많아. 그냥 공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임창용 전성기 때도 그랬어요. 사실. 사이드로 던지는데 공이 그냥 안 꽂히고 이렇게 휘면서 가는 거야. 김병현도 메이저리그 있을 때 김병현도 그랬지. 애리조나 있을 때는 무브먼트가 좀 좋았죠. 김병현도 그랬죠. 찰진 무브먼트. 진짜. 좋아하는 박찬호 전성기 때는 라이징 페스트볼이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떠오른다고. 가다 갔다. 이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야. 공이 가다가 뜨는 거는 존재하진 않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뜨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무리 속구를 던져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약간 근데 거의 안 떨어지고 쭉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보통은 이쯤 쳐야 되는데. 마운드 높이가 있잖아요. 이 높이 때문에 결국에는 타자 입장에서 볼 땐 떠오르게 보이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가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 정도는 약간은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예를 라이징 페스티벌 박찬호 전성기 때 18승하고 막 이럴 때 전성기 1년 18승 1년 근데 다저스에서 한 4년 5년 이 정도 전성기 박찬호는 전성기 때도 한 번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투수였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박찬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볼넷이 많은 투수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게임이 그래. 너무 루즈해져요. 늘어지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해. 박찬호를 하면 딱 이거예요. 지가 위기를 만들고 지가 수습을 하고. 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막 볼넷 줘갖고 주자 만들어 놓고 막 땀 한번 닦고 이런 다음에 다시 삼진으로 아웃시키고. 그러니까 보는 게 루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되게 쫄깃쫄깃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영화에서 이런 데서 있었거든. 무슨 코미디 영화에서 적응 기간 뭐 이래. 네가 박찬호야? 적응 기간이 필요하게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박찬호 욕하는 건 되게 많이 뭐 적응도 그렇고요. 이거 다 기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실제로 뉴스로 나온 공만 따지잖아요. 박찬호는 그러면 공 구질이 한 열 몇 개 돼요. 항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즌마다 뭐 새로운, 장착 이렇게 해갖고 어떤 시즌은 막 3개씩 장착해요. 그 열 몇 개 공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리고 모르게. 박찬호는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가 메이저리가 대약물 시대예요. 그때 베리 본즈, 맥과이 이런 애들이 칸세코 뭐 야구로 똘똘 뭉쳐 몸 밀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막 홈런 막 이런 시대에 박찬호가 약 없이 그거를 9위로 찍어 누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단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되게 먼 훗날 이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90년대를 규정하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그럼 아마 약물 시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은 그때가 암묵적으로 진짜 좀 가만히 안 나는데. 그때가 뭐 베리본 지금 뭐 맥과이어, 베리본즈, 그다음에 소사, 세미 소사, 스파우컵스 뭐 이런 애들이 홈런 막 70개 치고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지금 홈런 신기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명예전당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약물 때문에? 약물 때문에. 그러니까 야구에서 OPS를 많이 쓰는데 OPS가 18이면은 그 시즌을 지배했다고 봐요. 18이면은 지금 18타자 거의 안 나오는데 OPS가 뭔데요? OPS가 이제 출루 플러스 장타율이거든요. 근데
베리 본즈가 2004년도에 14를 찍었어요. 낮을수록 좋은 건데. 높을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 18이 역대급 시즌인데 14를 찍었다는 거는 야구 통틀어서 이건 최고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걸 찍을 정도로 약물이 엄청난 시즌이었다. 그때 베리 본즈가. 그 와중에 찬호 형은 버텼다. 버텼죠. 그때 지금은 2점대 투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2점대를 찍으면 이제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투수들이거든요. 박찬호도 2점대를 찍은 적은 없어요. 3점 때. 그리고 박찬호가 그거 있잖아. 베리 본즈 홈런 그 메이저리그 홈런 신기록을 달성해 준 게 박찬호. 베리 본즈 맞으면서 그 홈런 딱 맞으면서 이제 홈런 메이저리그의 역사가 바뀌는. 따당.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베리 본즈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리고 약쟁이 뭐 투수 중에서 이제 로저 클레멘스 뭐 이런 투수들. 맞아. 예, 다 인정 안 해주죠. 다 인정 안 해줘. 그때. 문제가 많구만. 역시 축구? 아니요. 왜 그렇게 또 아니, 갈라. 그 얘기하는 줄 알고. 왜 이간질을 시켜 사람을. 아니, 문제가 많구만 그래가지고. 아니 그 당시에 나는 이게 있으니까 베리 본즈 하면 홈런 잘 치고 이런 건데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 위대한 선수들로 인정하는 게 아틀랜타 출신의 3인방. 매덕스, 스볼츠, 글래빈.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틀랜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리고 투수 3인방. 랜디 존슨. 랜디 존슨. 랜디 존슨 알고. 요 투수 3인방이 지금 다저스 3인방급이에요. 이런 느낌. 커쇼, 그레인키, 류현진. 좀 더 위죠? 애틀란타 3인방. 야, 그게 아까 추억 보정이야. 지금 아니요. 충분히 세. 실제로 그러니까 얘네 3인방은 오랫동안 해먹은 다저스는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기껏해야. 그리고 애틀란타 3인방은 싸이 영상을 합치면요. 그러니까 얘는 오래 했는데 그냥 8개인가 9개인가 그래요. 지금 포스로 따지면은 그 정도 급이라고 인정해도 않는 다저스 3인방 같은. 여러분 매주 금요일 아직은 좀. 염청교 트리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의 수 좀 볼까요? 경호야.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 좋았어. 좋았어. 현재 서킷 포인트 블루가 직행 확정을 지었고요. 직행 확정. 화이트가 예상이 475 결승 진출 시 직행. 그러니까 블루를 내전에서 이기면 직행. 그렇죠. 3위를 하게 되면 SK텔레콤 T1K와 직행 결정전. 4위를 하게면은 T1K가 NLB 우승할 경우에 T1K가 직행.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가로에 있는 거는 다 T1K가 NLB 우승시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맞죠? 우승을 했을 경우. 경호야. 우승을 해서 NLB 서킷 포인트를 최대한 가져갔을 때를 산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T1K는 예상 서킷 포인트가 470이 이거 우승했을 때인가요? 470이? 아니겠죠. T1이요? 현재. 아니. 현재. 현재. 현재 8강 NLB 8강. 이상 될 수 있다고 이제 물결 표시한 거 같아. 아직 경기 남아 있으니까 그 이상 될 수 있고. 525가 이제 우승했을지. 그리고 낮은 실드는 선발전은 확정이 됐다. 그렇죠. 어떻게 뽑아요? 국가대표를?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챔스에서 중계진 멘트로 뭐 직행 확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이랑 같은 방식이다라고 지금 팬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발표된 건 없어요.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이해 좀 시켜줘. 몰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랑 같은 방식일 거라고. 그러니까 서킷 포인트 1위는 직행, 1, 2 직행. 1, 2 직행. 네. 한 팀은 선발전 플레이오프 통해서. 네네. 네. 그걸 거다라고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구나. 손예진이에요? 야, 언제적 손. 괜찮아. 그러면 선발전은 낮은 실드는 일단 확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네, 실드는 오히려 마음 편하죠. KTB와 CJ 블레이즈는 두 팀 중에 한 팀은 선발전에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NLB가 중요하죠, 두 팀은 사실. 저기서 두 팀 중 한 팀 탈락은 두 팀 다 우승을 해야 선발전에 갈 수 있다라는 거의 그 느낌이죠 지금. 그러니까 느낌이죠. 두 팀 다 그거예요. 블레이즈랑 블리츠는 너보단 높아야 돼. 블레이즈랑 블리츠. 왜냐면 막자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NLB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 키를 NLB가 지고 있네. 그쵸. 그러니까 상위는 사실은 어찌됐든 블루 화이트 K 3파전이라 친다면은 하위에 선발전을 참여할 수 있냐 없냐가
그러네. NLB에 걸려있다고 봐야죠. NLB에 걸려. 지금 KTA도 SKT1S도 롤드컵 출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승하면 아니 둘 중에 안정권으로 가는 거죠. 4강에서 이기기만 하면 선발전은 무조건 나가요. 두 팀 중에 하나는. 근데 4강에서 떨어지면은 선발전도 못 나가는 KTA와 SKS는. 지금의 NLB는 또 그러니까 막판에 오면은 사실 이 서킷 포인트가 더 중요해지는 거긴 하죠. 이제 당장에 9월에 롤드컵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1년간 사실 해오는 거잖아요. 그쵸, 뭐 올림픽 4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 롤드컵 1년 준비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롤드컵에 나가서 이번에 발표된 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잖아요. 네. 결승전이 4강부터 거기 살려나? 글쎄요. 그게 얼마나 멋진 무대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밟아본다라는 거는 관객이 아니라 선수로. 선수로 밟아야죠. 선수로 가야죠. 어떻게 저 스텝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구경이라도 그냥. 아, 우리? 네. 우리가 뭐 구경하면 되지. 나 명찰을 읽어줘. 아니 명찰 갖고 싶어서. 하나 구해다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NLB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상위 팀보다도 오히려 네 블레이즈, 블리츠 이런 팀한테 지금 NLB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발전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사실은 롤드컵 무대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뭐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이제 동남아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동남아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아, 그 메리트인가요? 메리트지. 언제든 갈 수 있는 데가 동남아 아닌가요? 그래도 내 돈 안 내고 초대받아서 초청받아서 가도 며칠이나 있으려나? 글쎄. 경기 당일날 경기만 하고 또 딱 돌아오는 거 이러면 그렇게는 안 짤 것 같은데 네. 근데 선수 뭐 피로도나 이런 거는 감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라서. 근데 아니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동남아라도. 일하러 간다고? 예. 경기 끝나면 놀지. 아, 전 그게 짜증날 것 같은데. 안 짜증나던데? 잠깐 여기까지 왔는데 네. 내 맘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일을 해야 된다니까. 놀 때는 확실하게 그냥 풀로 놀았으면. 이건 뭔지 알 것 경기 같아. 딱 끝나면 풀로 놀아. 걱정 안 해도 돼. 이기면 또 다음 그치, 경기 다음 경기 걱정해야지. 준비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준비하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또. 아, 씨. 근데 뭐 그 정도 그런 걱정 좀 했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죠. 프로게이머고 그렇지. 롤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밟을 정도. 그리고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끝나자마자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풀긴 또 이기고 나면 좀 풀긴 풀어야지 되고. 근데 지난번 T1K 같은 경우는 K가 안 그랬었죠? 네, 네. 계속 연습만 했었잖아요 월드컵 때. 그래서 우승. 그래서 우승한 거고. 사이사이에 좀 놀았을 거야. 아 근데 나는 광진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그렇죠. 짜증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술 한잔 마시고 클럽 가서 노는데도 갑자기 내일 경기가 생겨. 근데 여기 있는 아 친구들이 문도 어떡하지? 아, 이런 거. 여기 있는 친구들이 클럽 가서 놀고 이런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 울사전 갔을 때도 샤이나 뭐 메라 뭐 이런 친구들 클럽에서 못 만났어요 걔네는? 밥 먹고 아니 얘네는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메라는 계속 엄마한테 안부 전화하고. 내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 내가? 난 클럽 안 갔지. 프랑스의 뭐 클럽 뭐 제 친구가 프랑스 클럽 좋다 그러던데. 거기에 무슨 쇼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그거를 이제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나는 안 갔어. 물랑루즈 약간 이런 느낌인가? 다 벗고 나오는 스트립쇼 같은 거. 되게 유명한 뭐 세계 3대 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비싸서 안 갔어요. 3대 쇼가 뭐예요 그러면? 몰라 나죠. 몰라요. 그렇대. 비싸서 안 갔어요? 태국 트랜스젠더 쇼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 아, 그건 맞지. 알카자쇼인가? 뭐 그게 태국에 유명한 큰 데가 있어. 그래서 갔는데 와이프랑 애들이랑 그 젠더 쇼의 수위가 되게 낮은 거야. 그래서 애들까지 가서 봤는데 딱 끝나고 딱 나오면 그 출연진들이 화려한 그런 그 무의 옷을 입고 밖에 딱 서 있어. 또 불러 이제 나가는 관광객들을. 뽀또 또 와? 사진 찍자고. 아 뽀또. 아 뽀또. 사진 찍으면 2달러. 아 요즘 시세 올랐네요. 2달러 주면은 같이 사진 찍어. 내 목소리가 뽀또 아니라 뽀또 아니, 이거. 아니 목소리도-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웬만한 여자보다 이뻐.
아 정말 예뻐요. 애들 키가 크거든. 그렇지 골격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랑 태국 갔을 때 야 우린 잘 모르니까 일단 키 크면 무조건 젠더라고 생각하자. 네. 구별법. 그렇죠. 구별법 그때 알려줘요. 키 크거나 머리가 크거나 이런 무조건 젠더다. 일리 있네. 네. 이뻐요? 구별을 안 가니까. 이쁘더라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 NLB가 중요하다. 결국은 키를 쥐고 있게 됐네요. 지금 딱 느껴지는 거는 KTB랑 블레이즈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 K도 일단은 우승해놓고 봐야죠. 일단 하고 봐야죠. K도 편하게 가려면 우승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선발전에 가면 장담 못해요. 그럼요. 무조건 직행 티켓 받아야지. 그 생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K가 지금 선발전 가면은 사실 실드, 뭐 KTA 이런 팀들이랑 붙어서 이긴다는 보장이 보장이 없거든요, 없어요, 현재는. 실제로.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직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행을 못하더라도 선발전에 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NLB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팀들도 무조건 우승을 목표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걸 또 홀스가 아무 팀이나 쉽게 보낼 수 없죠. 이놈의 손모양 하나 때문에 그냥. 예. 아, 잘 되고 끝까지 재밌게. 예. 근데 만약에 블레이즈가 이번 선발전에도 못 나가게 되면은 CJ는 한 팀도 그쵸? 선발전조차도 첨삭 못하는 이번에는. 블레이즈는 원래 2년도 없었고 네, 그렇죠. 프로스트가 어쨌든 시즌 2가 있었는데 선발전에는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CJ 두 팀은 두 번 다. 근데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이번 이렇게 시즌은 되면은 커리어가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커리어상으로도 CJ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즌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점점 하락세라는 거지. 이번 시즌은 뭐 둘 다 16강에 떨어졌으니. 네. 그럼 뭐 얘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 예를 들어서 기적같이 선발전에서 다 꺾고 간다 뭐 이러면은 반등의 기회가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하겠네요. 누가 MIG 로코도코랑 메라 뭐 이거 그 만화 그린 거 봤어요? 롤갱 문학 갖다가 네. 만든 만화. 네. 네. 그거 보면서 이제 하나의 오게틱을 잤죠. 건웅이 담배를 안 펴요. 네. 건웅이가 담배 피면서 막 대사지. 한 70% 정도가 팩트다. 뭐 클템도 네. 그렇게 얘기해놨고. 건웅이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리고 되게 뭔가가 BLU야 뭐야 이게 좀 재밌던데 근데. 네. 실버 컬리잖아. 되게 그림도 닮았어 다 얼굴도 닮았어. 건웅 말투가 읽기가 힘들더라. 너무 그렇게 발음이 생각가지고 푸더스트 이런 거 다 그 밑에 있거든. 한번 보고 생각해야지 이해가 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 그때의 어떤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금 CJ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전성기 때 어떤 그 만화가 지금의 멤버들 CJ 멤버들 어떤 전성기 때였다면 멤버들이 바뀌고 했지만 점점 이게 하락세를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좀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 정점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4강급 8강. 클템이 클끼리 소리 들었을 때가 4강이었으니까 준우승이 또 했었잖아요. 준우승 준우승하던 인터뷰에서 클끼리 얘기가 나왔고 그 뒤로 쭉 떨어졌죠. 4강. 네. 그리고 이제 4강급을 했었던 멤버들이 은퇴를 하고 빠별, 클템 그리고 이제 보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성적은 더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CJ뿐 아니라 K만 보더라도 전승우승을 하고 다 해먹을 거다 그랬었는데 훅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2시즌 연속. 그러니까 이게 몰라 이 판 몰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삼성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치 절대 모르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약간 e스포츠를 산업적으로 갖다가 좀 대비를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 스타가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스타가 되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게 과연 이게 e스포츠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라고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스타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돼야 돼.
근데 이제 그 지속의 기준이 어디냐가 좀 다른 거죠. 한 2년은 해먹어야 되는 거죠. 2년. 그러니까 2년 최상위. 그렇지. 근데 왜냐면은 K가 전승 우승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K 때문에 무슨 그런 드립도 나왔잖아요. K가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거에 언제든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처럼 적당히 한 1년 주기로 성적들은 막 뒤엎어지는 게 더 그러니까 그게 재밌지 않나 싶어. 재미는 있어. 절대 강자가 없는 게 재미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스타 마케팅이나 스타크래프트라는 것도 임요한이 사실은 이 산업을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야. 임요한이라는 한 명의 독보적인 스타, 그리고 이 임요한을 잡기 위한 그 밑에 홍진호, 잡았던 이런- 김동수. 뭐 이런 강민. 이런 사람들이 막 하면서 임요한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이 스타가 되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K가 굉장히 잘하는데 누가 K를 이길 것이냐. 그래서 K는 어쨌든 결승전을 가고 뭐 이런 그림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K가 전승 우승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다음 시즌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는 물론 그냥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뒤죽박죽 뒤지고 먹고 와장창창 재미는 있는데 이게 더 많은 이제 e스포츠 팬들을 끌어모으기에는 오히려 좀 약간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거죠. 근데 이것도 계속 지속되다 보면 뭐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게 한 팀이 오랫동안 잘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플러스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달라서. 만들기가 쉬운 거지, 몰입하기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 팀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이냐, 선수의 이입을 시키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롤에서 최고의 스타는 당연히 매드라이프와 페이커거든요. 그렇지. 매드라이프는 결국에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영원히 아직도 엄청난 팬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판이 계속 되는 거는 사실 뭐 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데, 페이커, 매드라이프 같은 스타를 만드는 데는 좀 롤판은 현재 좀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매드라이프, 페이커 그 이후에 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뭐 블레이즈 우승할 때도 앰비션이 최고의 스타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레퍼드. 예. 레퍼드도 그다지 그냥 매드라이프였죠. 그때도 삼성이 우승할 때도 뭐 다대 이런 애들이 아니라 페이커, 그 시즌 최고 스타는 페이커라고. 그치, 이건 맞아. 예, 스타 부재가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스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 1년은 좀 정점에 있어줘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있고 팀게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는 뭐 항상 그런 스토리텔링 얘기하면서 뭐 엄재경 해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누구 하나가 중계진이 그거를 끌고 간다고 억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팀게임이 엄연히 팀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리고 그런 스타 만들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 예전에 잭선장 위주로 되고 이랬던 거, 블레이즈 시절. 그거는 팀한테도 마이너스고 사실은 보는 유저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 만드는데 인벤 화제글에 많이 오고 그러면 롤 e스포츠판에 최고 스타 나게? 인벤 화제 뻑하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난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잖아. 보통은 뭘 해야지 올라가거든.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치, 실버 내려간다 올라가진 않아. 그러니까. 실버 강등됐을 때 엠팍이 글 한 5개 올라왔던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스타랑 자꾸 비교를 하는 건 저는 조금 이제는 뭐 판 자체는 그렇긴 한데, 스타는 개인 게임이고 1대1 그치. 게임이고 스토리텔링 하기도 쉽고 한 명이 오래 가도 괜찮은 게임이고, 그리고 5대5다 보니까 오히려 스포츠에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팀의 이입을 시켜야 되는, 네. 감정 이입을. 이게 5대5 게임이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스타랑 항상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건 맞아. 네. 그러니까 스타에 모든 걸 대입하면 안 되는 건 맞지. 네, 거기서 라이엇의 목표도 e스포츠가 아니라 스포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그냥 재밌게 하는 생각도 e스포츠가 아니라 프로 스포츠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갈 길이 멀지만. 그게 생각해보니까 초창기 MIG 팬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부 CJ로 옮겼는데, 어쨌든 결국엔 남은 거는 매드라이프 하나밖에 없거든요. 처음 멤버 중에 따지고 보면은. 그치? 그치.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멤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트. 여전히
CJ 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그거는 숫자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고 역사가 쌓일수록 이제 팀의 어떤 정이 가는 한 번 이 팀에 어느 선수 때문에 한 번 이 팀에 정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선수가 다른 데로 만약 이적을 했으면 몰라도 그 팀에 있거나 아니면 그 팀에서 은퇴를 했으면 그 팀을 계속 좋아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지. 만약에 잭 선장이 진에어를 갔다면 블레이즈의 일부 잭 선장 팬들은 진에어로 옮겨갔겠죠. 또 이제 예를 들면 축구로 따지면 토레스 때문에 리버풀을 좋아하게 됐는데 토레스가 첼시로 가도 리버풀을 계속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토레스는 첼시에 가서도 응원하지만 토레기 소리를 들어도 응원은 하게 되지만 마음은 첼시는 토레스 빼고는 정이 안 가. 근데 리버풀은 계속 좋아하는 거야. 리버풀은 계속 정이 남아있는 거지. 요런 느낌. 지금의 이제 이 e스포츠 쪽은 LOL 이제 e스포츠 쪽. 그렇다고 선수를 기노브로 끌고 가기에는 그거랑 완전히 반대 측면이 있는 게 쟤 왜 안 자르냐의 여론도 사실은 엄청 심하거든요. 조금 부진하거나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모든 스포츠가 똑같아요. 근데 여긴 주기가 짧잖아요. LOL은. 그거는 e스포츠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 돼. 궁금한 게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도 쟤가 구멍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있어요? 그럼 야구도 당연히. 부산의 홍삼삼 천지인이라 그래 별명이. 왜요? 하늘에 한 번 넣어주고 땅에 한 번 넣어주고 사람한테 한 번 넣어준다고. 개구가 안 돼 선발인데 개구가 150kg 나와.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LOL판의 선수들이 구멍이다 이래가지고 한 시즌 만에 교체가 되고 막 이렇게 된 신세가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쓸 수밖에 없거나 결국엔 팀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LOL은 계약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지 않다라는 게 지금 상황으로 돌아왔을 땐 그렇거든요. 2-3년 계약하진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즌이 끝나고 계속 바뀌고 뭐 이래도 상관없을 정도니까. 저도 선수들도 생각하고 만약 길게 볼 거라면은 좀 이쪽을 좀 뜯어 고쳐가지고 사실 지금 못한다 해도 다음 시즌 잘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호흡을 맞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선수들도 뭔가 이게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 나이대가 나는 연령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왜냐면 LOL이라는 게임이 쉬운 게임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게임이 아니야. 이 장르의 다른 게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스타2랑 비교했을 때는 쉽다. 스타2도 스타1에 비하면 쉽다 그러잖아.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LOL은 카오스나 도타2에 비하면 쉬운 편이죠. 쉬운 편이죠. 네.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지컬이 막 카오스처럼 막 창고에다가 뭐 템 하나 떨어뜨리고 창고에서 치즈 먹고 땅 떨어진 거 짚고 뭐 날리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팀플레이를 잘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리고 지금 보면 뭐 88라인데 아직까지도 관영이 같은 경우는 하트 충분히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잘할 수 있다 라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시스템이 더 어떤 스포츠처럼 뭔가 변화가 된다면 충분히 기노브로 선수들 그리고 나이가 있어야 이제 마인드가 바뀐단 말이야. 그건 맞는 좀 것 같아요. 기능으로 갈 필요도 있고 이건 여기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 특성이 원래 여론을 신경을 많이 쓰긴 한데 특히나 e스포츠 쪽은 여론에 휩쓸려요. 그냥 되게 많이 그런 게 좌지우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것도 팀 차원에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뚝심대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거지. 뚝심대로 가서 증명을 한 케이스가 생기면은 그대로 갈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휩쓸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SK T1K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가 되게 좀 기대가 되면서 나는 게 여기 김정균 코치가 이제 K를 사실상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만약 이번 롤드컵이 많이 못 가서 뭐 물갈이를 할지 아니면은 이 선수들을 더욱 그대로 가서 결국엔 자신이 맞았다는 걸 증명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K 멤버들이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이. 때문에 다 어리죠. 가능성이 있는 나이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관영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가 잘해야 된다. 왜냐면 임요한 될 때는 30대 프로게임을 하고 싶었어. 30이 넘어도 충분히 프로게이머로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걸 하고 싶어서 계속 도전을 했었던 거고 스타2로도.
했었던 거고 지금 보면은 88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유일하게 현역으로 남아 있는 제파 있죠. 제파 잼니랑. 네. 또 그런 선수들이 몇 년을 근데 문제는 지금 하트는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네. 최고의 팀에서 그리고 팬들도 서포 너무 잘한다. 서포 때문에 이기는 경기 많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 카인도 있지. 아 카인도 87. 카인 87. 그러니까 요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현역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관영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이 나이 때에도 롤드컵 우승, 챔스 우승 이런 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해 줘야 되는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트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하트가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얘가 계속 잘하면은 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가 이제 팀들 프론트들한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나이랑 상관없이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솔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팀 게임에서 얼마나 잘하는 사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많은 게 장점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기노부로 팀을 꾸려갈 때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하나의 구심점이 있는 게 또 좋거든요. 군대. 군대 문제도 문제도 있죠. 절대 무시 못 쳐줘 군대는. 군대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사람으로만 구성된 팀이 베스트일 거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잘 개인적으로. 섞여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삼성블루가 현재는 가장 잘 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나간 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각자의 역할을 다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트 선수 군대 갔다 왔습니다. 공익 갔다 왔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지금 서킷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저는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팀 내에 문제가 너무 많으면 이번 롤드컵은 포기한 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면 뭐 진출전까지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리빌딩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번 시즌은 아예 포기하고 팀들이 뭐 이장사 하루 이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마인드 그렇죠.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런 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드가 약간 좀 길게 본 팀이긴 한데요 사실. 근데 길게 보려고 했었는데 성적 나서 약간 설렜지.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서킷 다 포기했으니까. 그치. 2시즌 서킷을 다 포기하고 팀을 갈았으니까요 아예. 저 그리고 좀 길게 볼 거면 저 리그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풀리그 방식이 오히려 근데 그거는 워낙 장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것만 따지면 왜냐면 선수 그 팀 입장에서는 토너먼트가 풀리그에 비해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거기서 뭔가 실험적으로 뭔가 할 수도 없고 이 선수의 가능성만 보고 뭔가 이 본무대에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풀리그가 그런 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뭔가 실험적인 픽도 보고. 이게 리그 방식이 풀리그 방식과 토너먼트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먼트가 좋아요. 왜냐면 한 경기 한 경기 쫄깃쫄깃하단 말이야. 근데 풀리그는 재미있지만 언제부터 재미가 없어지냐면 승부가 났을 때부터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플리그가 이렇게 장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랑은 좀 반대되는 생각인데 어쨌든 스타크래프트는 게임을 가지고 e스포츠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때 구도로 보면은 프로리그도 물론 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토너먼트 가지고 스타 시스템이나 e스포츠판을 만든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리그 구조에 대해서는 풀리그로 가는 게 정답이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은 명확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풀리그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는 난 풀리그가 낫다고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풀리그의 장점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풀리그의 장점과 토너먼트 장점이 있고 단점도 풀리그의 단점과 토너먼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지만 지금의 LOL 팬들은 사실 이거 왜냐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때까지 쭉 해왔는데 너무 이기는 픽만 한다. 그래서 나왔던 챔프들만 계속 나오고 이게 토너먼트 방식의 LOL에서만 생기는 토너먼트의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토너먼트가 아니고 풀리그였으면 한 경기 정도는 쟤네를 잡기 위해서 저격픽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뭔가 일회성 전략도 할 수 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한 경기력이 중요하니까 늘 하던 거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풀리그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까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간다고 픽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나는 내용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 말은 알겠고. 선수 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 풀. 형 말은 알겠고. 그러니까 왜냐면 팀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선수들을 가지고 이만의 경기를 소화해야 돼. 그런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는 풀리그니까 이제 유중이 형은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 박준석 감독이 16강에서도 막 그러지 않았어요? 몇 시즌 전이었나? 뭐? 세라프가 나진에서 뛰었던 게 챔피언스 16강이었잖아요. 맞죠? 나진 세라프. 그리고 팽도 뛰었었고 나그네가 그때 안 뛰고 있었고. 박정수 감독이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만약에 16강에서도 토너먼트에서도 그런 용병수를 구사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 박정선 감독 만나 얘기하는데 자기 영웅놀이 한다 겁나 까인다고. 명장놀이. 명장놀이 한다 까이. 팬들 그랬거든 그때 민이랑 동수랑 뭐 이렇게 박정선 감독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막 누가 더 까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다가 정석이는 절대 안 까이잖아 이거. 무슨 소리야 나 명장놀이 한다고 엄청 까요. 그때 세라프 팽. 네. 명장놀이 한다고 얼마나 까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 그 콩두에서 해가지고 온게임넷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가지고 하는데 내가 왜 김동수는 안 불러주냐? 프로토스로 2번 우승한 왜 김동수는 안 불러주냐? 민희는 나갔고 박정석은 아마 고사한 것 같아. 근데 누구 나왔지? 서경종. 프로토스가 오버 더 레인보우인가? 인투 더 레인보우. 인투 더 레인보우는 김성재가 나왔어. 네. 김성재가 나왔더라고. 김동수 커리어가 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엄재경 해설 심심하면 동수형 써먹더니 스타 안 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스타리그 하면 항상 프로토스 나오면 김동수 2회 우승 밟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동수야 나 홍진호랑 평소에 대인관계가 홍진호랑 안 친하니? 그쵸? 뭐 그렇게 친하지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시네마틱 영상이 나왔습니다. 재밌더라. 카타리나가 몸이 좋아. 영상 한번 한번 볼까? 네. 보트롤 듀오 에이디아리엄. 아니 지가 쳐다보고 지가 도망가? 다 도망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유일하는 거. 이거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드레이브는 형제죠. 페이크. 도망가. 스킬 쓸 줄 알았지. 뭐 할 줄 알았는데. 약간 룩석스 대 데마시아의 느낌인가? 아니요 그냥 막 섞였어요. 막 섞여 있나? 그런 줄 알았는데. 연막탄. 레오나는 지금 당한 거죠. 그래도 나라나의 버그다.
그레이브즈가 멋있어. 이거 보면은 잭스가 중간에 사라져요. 잭스요? 백도하러 갔죠. 그러니까. 스플리터로 간 거지. 얘는 누구야? 자야. 아리는 싸울 줄 모르나요? 알겠습니다. 저거 패러디가 엄청 많아요. 카텔에 떡 벌리고 있는 거. 카타리나가 이런 걸로 좀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 스킬 구성 자체가. 이제 완전 순간순간 움직이는. 예. 그가 온다. 한참 이게 뭔가 있었는데. 와,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있잖아. 저 노틸러스, 이 시네마틱의 노틸러스와 실제 노틸러스의 차이가 햄버거, 사진에 있는 햄버거와 실제 햄버거. 질문을 나올 수 있어. 야, 엄청 세네. 노틸러스가 딱 그거거든요. 바이오쇼크에 나오는 빅데디. 피나는 줄 알고 봤는데 안 나. 끝판왕인데요, 완전히. 배고파네. 연막탄이 뭐야? 아마 나이 때문에 피 나온 걸 제거한 버전인가봐요. 아 원래 나는데. 이건 좀 멋있었어. 아, 여기서 랭가 궁이 공수가 좋더죠. 왜 지가 맞아요? 꼬리가 생기면서. 잭슨은 백도어줘 이때 계속. 저기 밀고 있어요 잭슨. 소리 안 들리세요? 탁탁탁탁탁. 저거 버전 있어요. 그거 합성한 거 있어. 제 잭스의 팅팅 탕탕탕탕 깨고 있는. 잘 쳐다보면. 아리가 주인공이네요. 뭐 잘 만들었다. 옛날에 시네마틱보다 못 만들었다. 여러 가지 옛날보다는 얘기. 잘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마스터이가 막 점프하고 해가지고 딱 끝나는. 그래서 저쪽이 한타 무조건 졌다. 마이가 이니시에서는. 그런 시네마틱에서 마이랑 누구랑 점프했지? 이렇게 딱 점프하면서 딱 끝나는. 라이즈랑 마이랑 해서 마이 쪽이 무조건 진다. 뭐 이런 거. 뭐 재미로 만든 거니까. 지난번에 라이즈가 너무 무기력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번 거 요 겁에 질려 있고 막. 이번엔 아리가 되게 예쁘게 나오네. 근데 보면은 사실
굳이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니까 이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재미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줘도 고마워요 저는. 네. 네. 진짜로. 저는 조금 더 아쉬운 게 내용이 좀 있었으면 나 웃기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예. 차라리 웃기던 뭐가 하던 좀 에피소드 형식으로 뭔가 캐릭터에 대해서 뭐 알 수 있게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 안에 뭔가 스토리가 있는 짤막하게. 그렇게 만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존 베인 뭐 이런 거 스토리 차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싸우잖아요. 내용도 없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멋있으라고 한마디로 만든 건데 거기에 조금만 몰입할 수 있게 스토리를 해가지고 뭐 그것이 앞으로 시네마틱 한 번 만들고 말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만 가미됐으면 실론즈마나 이런 거 가지고 개곡.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재미 웃기게 만들던가 뭔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스토리가 참 괜찮은 게 막 그런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특패드 그레이브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건드리면 아마 그런 식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월드 오브 리그 오브 레전드 만드는 거 아니냐. 스토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막 이러면서 설들이 아마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자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